자,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가 될 때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의 홍춘욱입니다. 27년차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경제에 설비가 남아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서서 여러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설비가 남아돌고 재고가 쌓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설비가 남아돌고 재고가 쌓일 때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이론적으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아도는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표는 GDP 갭입니다. GDP 갭은 잠재 GDP, 그러니까 경제에서 보면 생산 캐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에서 빨간 선이 잠재 GDP입니다. 이 잠재 GDP와 실제 GDP, 매출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회사가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에 자동차가 예를 들어 70만 대 팔렸다면 이 회사의 가동률은 70%, 그리고 재고는 그 해 30만 대가 남아돌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실제 판매량 빼기 그 해, 그 나라의 또는 그 기업의 생산 능력, 캐파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GDP 갭이 됩니다. 그래서 GDP 갭이 마이너스로 길게 꼬리를 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제 내에 남아도는 설비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2020년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끔찍한 GDP 갭이 발생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3에서 4% 정도에 달하는 GDP 갭이 생긴 거죠.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에서 검정색 선이 새로 그림을 집어넣었죠. 저 검정색 선이 뭐냐면 공장 가동률이라는 지표입니다. 매월 말일 발표되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것에서 공장 가동률 또는 평균 가동률이라는 통계를 찾아보시면 이 숫자를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2020년 통계는 1월에서 8월까지의 한국의 평균 가동률을 집어넣었는데 GDP 갭이랑 그리고 공장 가동률 지표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GDP 갭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굳이 안 쓰더라도 공장 가동률 지표를 보면 경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공장 가동률이 평균 얼마죠? 70%.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00만 대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70만 대밖에 못 팔고 있는 상황이라 공장이 지금 개점 휴업이다. 이런 상황임을 그림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점 휴업 상태가 될 때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인플레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인플레라는 건 결국 물가 상승률인데 기업들이 공장 설비의 70%도 채 가동 못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가 혹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나설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외는 언제냐? 1997년이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환율이 급등해서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으로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죄다 오르는 바람에 물가가 상승하고 가동률도 60%대까지 떨어지는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만났던 시기죠. 그런 것처럼 환율이 이상 급등해서 물가 급등하는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공장 가동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사이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죠. 즉 경제가 나빠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또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는 시기가 되면 물가가 일시적이지만 또 반등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장 가동률 지금 70%가 깨진 상황이니까 저 레벨에서는 물가 지금 사실 마이너스 가더라도 뭐라 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경제는 아직은 살아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서 1990년 일본처럼 공장 가동률 급락 속에 물가 마이너스 가는 일은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 이야기는 몇 번 했으니까 제쳐두고 미국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파란 선은 미국의 공장 가동률, 그리고 빨간 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기가 막히죠? 공장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면 불황이죠. 그리고 불황일 때 좀 있다가 물가가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공장 가동률이 피크를 찍고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황해지는 거고요. 근데 그때 떨어질 때 물가가 안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더 공장 가동률을 가파르게 떨어뜨리고 결국 떨어진 공장 가동률의 충격으로 물가가 후행적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한 6달, 1년 정도 먼저 움직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이 하나 더 벌어지죠. 다음 그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미국의 공장 가동률과 실업률의 관계인데 실업률은 빨간 선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때 물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경제의 또 다른 중요 변수,
바로 실업률.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실업자잖아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그게 얼마가 되느냐가 실업률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장 가동률, 파란 선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실업률이 급등한다. 결국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며 경제의 생산 캐파가 남아돌고 재고가 넘쳐오르는 시간이 되면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되는데,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의 노조를 갖고 있거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거나 혹은 효율임금 등등 영향으로 임금이 안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특정 부문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는 선택을 하게 되죠. 보통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 거죠. 즉 같이 임금을 깎았으면 실업률이 저렇게까지는 안 오르는데 임금을 안 깎으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또는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등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면서 빨간선 실업률이 급등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경제의 여러 동향을 파악할 때 지난해 대비 올해 성장률이 몇 %냐 이런 데이터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 생각에는 공장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세상이 어떤 동기,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요, 동학으로 움직여 다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경제 유효 설비 또는 남아도는 설비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GDP 갭인데, 이건 IMF나 여러 경제기관에서 제공하지만 보다 손쉽게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공장 가동률 지표입니다. 공장 가동률 지표가 최근 70%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물가도 떨어지고 실업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낮아졌던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되면 좋지만 천천히 회복되는 경우에는 저물가 고실업 국면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